미국과 중국 어디 뒤에 줄을 서야 된다고 물으면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미국 뒤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현재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식으로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어찌 보면 이제 이게 균형 잡기를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일본은 똑같이 그렇게 뉴스에 나와요. 음,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그렇죠. 이 포지셔닝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어떤 식으로 차이나 리스크에 대응 중인가라는 내용을 일단 이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 시진핑 중국 주석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마찰이 심해가지고 이거 뭐 작년 뭐 예전부터죠? 그냥 난리잖아요. 뭐 화웨이가 어쩌고 저쩌고부터 해가지고 요새 여러분 뉴스 많이 볼 겁니다. 이 큰 두 나라가 니 죽고 내 살자 이렇게 싸우면은 아이고 저거 진짜 큰일 난다. 세계 경제가 진짜 불황이 옵니다. 혹자는 저거 선거 때문에 그런 거다. 저거 괜히 서로 아는 친구들끼리 한 명은 대선 걸려있고 또 한 명은 자기 입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한번 핑퐁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진실이 뭔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미중 무역 마찰이라는 게 경제적 마찰을 넘어서가지고 어쩌면 국가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어떤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려고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걸 들고 왔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내용을 보면은 코로나에서 점점 더 가속된다. 탈중국화. 탈중국. 이런 말이 상당히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에 뭐 코로나 발원지가 중국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 코로나 이외에도 중국이란 나라에 너무 많은 재화라든지 공장, 인원들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일본 경제가 리스크 해치가 안 됐다. 중국에 많이 투자를 했지만 뭐 기존에 투자를 많이 했던 동남아시아라든지 다른 나라로 더 시프트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당장에 그렇죠. 미국과 중국이 저런 식으로 싸우면은 이거 괜히 중국에 뭐 놔뒀다가 미국 선생님한테 불똥 튄다. 국가 분쟁에 대한 리스크는 좀 줄여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가지고 국내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조업의 일본의 지금 제일 큰 화두예요. 하지만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공장을 세운 게 있고 거기에도 고용한 인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 번에 움직이기 힘듭니다. IT 업계도 아니고 말이지, 제조업은. 그렇기 때문에 차츰차츰 이 공장 뭐 몇 년 후에 폐쇄라든지 부지를 팔든지 기재를 팔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일단 기존은 탈중국이라는 거예요. 일본도. 자,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서 이 뉴스도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뭐라 하든 말든 일본이 맨날 채널 TV에서 야, 저 홍콩이 저렇게 좀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홍콩의 자유가 없어지네요. 야, 이거 정말 난리가 나네. 옳지 못하네. 라고 이런 식으로 뉴스를 때려요. 그냥 이런 것만 보도하면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일본은 재밌는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 누님 알아요. 일본 사람들은 이 누님 그거 뭐 뉴스 보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있잖아. 아줌마도 아저씨들도 슈테 짠다요. 슈테 아그네스 창인가? 홍콩에 그 민주 운동하는 운동가 친구면 정치가예요. 어찌 보면 젊은 나이에.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일본어로 인터뷰를 합니다. 이 친구 일본어 할 줄 알거든. 홍콩 사람인데. 홍콩의 자유를 일본 사람들도 응원해 주세요라고 맨날 첫날 나와가지고 TV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그런 거 보면서 정말 그 빛을 발하지 않게 홍콩이 자유롭게 됐으면 좋겠네요라고 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미중 무역 마찰이 되고 나서부터 정말 노골적으로 홍콩에 대한 이거 지지 있잖아요. 이거를 일본 미디어가 상당히 노골적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일본 이렇게 치면 누가 기분이 나빠요? 중국 기분이 나쁘잖아. 왜 그런 식으로 할까? 일본도 기분 나쁜 게 많이 있거든요. 어떤 게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에 기분이 나쁠까? 자, 그렇죠. 이거. 자, NHK 뉴스인데, 번역. 생각고 있잖아요. 중국명 다오이다오. 여기에 중국의 경비선 있잖아요. 그 배가 계속 침략한다. 들어온다. 일본 입장에서는. 가까이 들어온다. 맨날 온다. 이 말이야. 중국의 경비전 같은 게 맨날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의 영토 침범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국민 감정을 어찌 보면 좀 올리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거 뭐 일본이랑 한번 뜨자는 건가? 이런 식으로 있잖아. 해가지고 이렇게 경고를 해도 무시하고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위기 조성을 하는 거죠. 미디어에서도.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이 뉴스가 일본에서 뉴스 속보로 떴어요. 속보. 뉴스 속보가 뭐냐면은 일본은 지진남이 있잖아요. 다른 프로그램 위에 빠방 이래가지고 하얀색 글자로 바로 보라고 뜹니다. 이게 흔히 말하면 선거에서 뭐 누가 당선 아니면 큰 재난 말고 엄청나게 유명한 정말 브레이킹 뉴스 아니면 이게 안 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일본에서 모든 TV에 이게 다 떴어요. 그 밤에 나오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탑 뉴스. 이거 친일파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친일파입니다. 근데 이분을 소개할 때 항상 친일파인 친일파인 누구. 왜냐면 이 사람 그 일본에서 대학을 중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만 국립대학으로 갔다가 또 미국으로 유학 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때는 일본 대학에도 다녔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중국 입장에서는 달가분 아저씨가 아니에요. 90년대에 대만이랑 중국이랑 전쟁 날 뻔한 거 혹시 아십니까? 대만 해협 사건인가? 제 기억하기엔 아마 그런 이름을 기억하는데 중국이랑 대만이랑 한번 뜬단다. 대만 뒤에 미국이 붙어가지고 야 이거 진짜 한번 장점이 그지? 한번 뜬단다. 이거 기억나시는 분 아마 연세 있으시면 기억날 건데 그때 대만 대빵 이 아저씨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중국이랑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저씨가 죽은 거에 대해서 일본이 와 저렇게 좋은 사람이 죽었어요. 정말 저렇게 일본에 잘해주고 정말 대만을 근대화시키는데 앞장선 사람이 죽었어라고 말하면 중국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이제 많은 오른쪽에 위치한 아저씨들은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장례식 같은 것도 정부가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진짜 잘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이게 중국의 눈치가 좀 보인단 말이에요. 일본도. 그러니까 미디어에서는 분위기 조장을 무지하게 치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홍콩 자유화, 홍콩 민주화부터 해가지고 이런 대만의 어쩌면 국부가 죽었던 거를 뉴스 속보로 내보내면서 중국의 신기가 건드릴 만한 내용은 많이 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린 몇몇의 뉴스가 요즘 일본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일본인들에게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인지를 시키고 싶어 하는지는 대충 감이 오실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라로서는 중국 짱 그런 부분도 보이고. 그렇죠. 시진핑 주석이 국빈으로 이제 일본 오는 거 추진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일본도 생각이 쓴다면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펴는데 일본 나라의 경제에서 일본의 수출 탑 10, 중국과 미국이 거의 비슷하죠. 참고로 3등이 한국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포지셔닝 하기가 애매하단 말이야. 어느 쪽이든 없어도 좀 이게 좀 약간 기분이 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면 좋은데 최근에 미국 성님이 그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본 입장에서는. 살짝 미국 쪽에 좀 힘을 심어주는 쪽으로 여론 조성을 하고 있는 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틱톡. 트럼프 미국 내 사용 금지할 것. 틱톡이 뭐야? 이거요. 모르시면 그 아저씨 아줌마들이에요. 아 진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사이에 유행이죠. 그렇죠. 유튜브 같은 건데 좀 짧은 거 있잖아.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No. 이거 중국 거잖아. No. 당장에 미국이 이 틱톡 이거 안 돼. 이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7월 초에. 그렇죠. 인도 중국산 앱 59개 사용 금지. 이때도 No. 인도도. 여러분 지금 인도랑 중국이랑 사이 안 좋은 거 아마 뉴스 보시면 아마 아실 텐데 원래 싸웠지만 지금 더욱더 안 좋죠 사이가. 그래 가지고 이제 인도도 이제 저 중국산 저런 거 쓰면 못 쓴다 임마. 이래가지고 아예 그냥 배제를 시키자. 처음에 틱톡부터 시작을 했는데 점점 더 번져내가지고 아예 중국산 앱 아예 그냥 빼는 식으로 이제 인도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인도가 저런 식으로 했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트럼프 대통령도 요거 하고 있는데 이건 100% 틱톡은 어디까지나 이제 이름 유명하니까 어디까지 사람들 억을 끌어주는 거고 다 이제 아예 다 내보내겠네?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파웨이 그 다음에 틱톡. 그렇죠. 그런 느낌? 화웨이도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면은 또 이제 일본도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일본에서도 틱톡 등 중국산 응용 앱을 금지하거나 한다. 왜냐면 인도와 미국이 하고 있으니까. 인도와 미국 들으면 뭘 생각납니까? 그러니까 포위망 같은 거죠. 예, 인도와 미국이 어쩌면 이제 군사적으로 압박을 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인도가 먼저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이렇게 하고 당장 일본도 최근에 미중 무역 막자를 보니까 라인을 서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느 라인에 서볼까? 어느 라인에 설까? 하지만은 대충 최근에 이제 여론 치는 것도 보니까 이건 사실상 미국 쪽에 좀 라인을 서야 되지 않을까? 확실히 그런 의미에서 틱톡을 두고 이걸 아예 일본에서도 빼느냐 안 빼느냐에 따라서 아니 쟤들 너 어느 편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판단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여론이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단 말이야. 미국 선생님. 인도도 갔어. 미국도 갔어. 일본도 가야지. 군사동맹. 그 말이 나올 거란 말이야. 중국을 압박을 하는 카드. 근데 일본도 이걸 살짝 원하고 있습니다. 왜 일본이라는 나라 이런 걸 원하고 있을까? 그렇죠. 일본 사람은 아이폰 많이 쓰잖아요. iOS에 이제 제일 장사 잘 되는 게임 앱을 제가 이거 순위를 뽑아온 거예요. 이게 현재 순위인데. 1등 몬스터 스트라이크는 일본 게임입니다.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해요. 1등이랑 2등이랑. 2등 이런 게임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게임이냐면 뭔가 총 들고 있고 캐릭터가 있고 이건 무슨 게임이야 라고 느끼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이 게임 뭐냐면은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예전에 상당히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걸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나온 게임이 바로 그렇죠. 예, 황야 행동이라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 그렇죠. 여러분. 아까도 보셨겠지만, 어디 있냐. 일본 내에서 미친 듯이 히트를 친 거예요. 아직까지 인기. 아직까지도 인기. 이게 나온 지가 거의 3년이 다 됐거든요. 이걸 하는 사람들, 뭐, 중국 게임인 거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예. 그러면 얘도 분명히 타겟이 될 수가 있겠지. 그죠? 당장 이것뿐만이 아니죠. 뭐 상위권 뭐 쭉 내려가면은 뭐 최근에 이제 광고를 많이 치는데 AFK 아레나라 해가지고 이게 일본에서 TV 광고도 엄청 치고 그 많이 하는 거 밑에 방치소리라는 이런 것도 이것도 중국 게임이에요. 디자인이 뭔가 일본 티가 한데 근데 이거 중국 게임이란 말이야. 근데 일본 사람들 하는 거예요. 맞아. 디자인만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네. 몰라요. 웬만하면 모릅니다. 요즘 중국 게임도 그 디자인 나오기 때문에. 아까 틱톡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젊은 친구들도 틱톡이 유행을 한 거야. 와, 틱톡 다 하네. 나 틱톡 해야지. 근데 뭐 TV에 나와. 야, 이거 그거 중국 거래. 모르잖아. 왜냐면 그런 걸 알아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게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관련된 게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도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이게 작년 12월 달 뉴스입니다. 2019년 Q3 일본 스마트폰 게임 매출 상위 100에 22개의 타이틀이 중국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나름 게임을 많이 만드는 나라잖아. 뭐 닌텐도부터 해서 플레이스테이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일본이 나름 게임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는 나라인데 이게 까고 보니까 스마트폰 게임에서는 중국산 게임이 무진장 진출을 해가지고 일본 게임 시장을 야금야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황야 행동 같은 것도 상당히 상위권에 있잖아요. 항상 인기란 말이야. 근데 유저들은 그런 걸 신경을 안 써요. 이게 중국 게임인지 이게 일본 게임인지 무슨 게임인지 신경을 안 쓴단 말이야. 근데 업계에서는 불만이 있지. 있죠. 위기감도 있죠. 어찌 보면 이제 뭐 돈으로 찍어 누르는데도 몇 명 있거니와 그다음에 비슷한 게임을 좀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견제는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사실 과거부터 나온 거예요. 당장에 아까 보여드린 틱톡이란 걸 이슈로 해가지고 당장에 스마트폰을 일본 사람들도 많이 다루잖아요.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누구나 다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고 정말 뭐 요즘 시대에는 이것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여기에 있는 중국을 빼겠다는 말이잖아.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느낄 만한 것으로 점점 태감이 돼가지고 이거 중국제니까 지워야 되겠네. 중국으로 개인정보가 갈 수도 있대요. 이런 소문이 있네요. 당연히 미중 마찰이 이거 안 되네요. 트럼프 선생님 줄에 서야지. 안 그래 임마?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훅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요, 여러분? 당장에 제조뿐만이 아니라 이런 IT 관련 있잖아요. 게임부터 해가지고 앱, 유튜브도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런 게 돈 벌어들이는 세상이란 말이야. 근데 그 밥줄을 끊어버리면은 누가 열받겠어? 여기에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상당히 열이 받겠지. 그러니까 점점 더 과격해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이 라인에서 증거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식으로 진행해갔어요? 일본에서도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좀 껄끄러워하는 홍콩 이야기, 대만 이야기, 그 다음에 영토 분쟁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이 최근에 밀고 있는 이런 IT 관련 산업에서도 미국 쪽으로 기우는 일본이라는 나라. 그러면 이건 대충 보더라도 일본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는데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거는 라인을 딱 서고 있다는 게 중국 눈에도 보이겠지. 그죠? 그런데도 이제 일본은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면은 말했잖아. 미국과 중국 어디 뒤에 줄을 서야 된다고 물으면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미국 뒤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시. 그래서 국제 관계라는 거는 이게 선택의 영속입니다. 영원한 아군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당장에 세계 1차 대전 때는 일본은 승전국이었습니다. 영국 편이 있었거든. 영국이랑 같은 동맹이었거든. 근데 2차 대전 때는 일본은 졌잖아. 완전 패전국이 돼 싸움을 걸었으니까. 그때랑 몇십 년 됐는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달라졌어요. 입장이 달라진 거야. 지금이랑 뭐 달라. 똑같아요. 그때랑 지금은 총칼 안 들었을 뿐이지 경제의 전쟁의 논리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잘 먹고 잘 살려면은 누구랑 같은 편을 먹어야 될까? 그래서 현재 미중 무역 마찰에서 일본의 나라 정부는 명확하게 어디 편이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뭐 시진핑 그 주석이 올 때 아이고 뭐 그지 오면은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도 언플도 하고 그다음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면 아이고 트럼프 성님 예관이 있겠습니까? 일본 따라가죠. 이런 식으로 정부를 얘기하는데 장장에 이 마찰에 대해서는 정부는 입장표명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본 여론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다는 거. 당장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젊은 친구들이 쓰는 틱톡이라는 그런 앱을 제거를 하니
쓰니 이런 식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에게 직접 내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이런 것에도 중국이 연결돼 있구나.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유지를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인식을 심어주는 자체가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전체로 보면은 현재 일본 이 여론은 미국질에 서고 있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런 식으로 차이나 리스크에 대응을 하고 있다를 얘기해 봤습니다.